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걱정 없는 지구촌 다모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코칭반 교육과정의 제3장 연령대별 창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청년 준비된 창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수는 2021년 6월 현재 38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통계청에서 정의를 한 실업자 수입니다. 이런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지금 4대 보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실업자 수의 많은 수가 취업자 수에 많은 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실제 양질의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 수로 따진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즉 더 많은 38만 명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준비 일자리 현실을 나타내는 신문기사들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청년 창업을 갖다 하다가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다가 파산을 갖다 했고 학자금 다 빌려가지고 돈 빌려서 학자금 들고 사업자금도 빌려가지고 했다가 다 청년 파산들. 취업률은 높지 않고 취업 절벽이라고 그러죠. 지금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을 갖다 안 뽑죠. 전부 다 경력직을 갖다가 그리고 계약직을 전전을 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디지털 뉴딜 들에 대해서도 다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활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갖다가 일자리 현실에서는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 준비된 창업 교육의 목표는 이 38만 명 통계 기준이지만은 38만 명 실업 상태, 실직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갖다가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갖다 하고 이들이 양질의 서로 힘을 합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만드는 즉 실제 청년 가족들이 가족들 포함입니다. 청년들하고 가족들로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는 다른 가족들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청년들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지식재산권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기술 벤처 창업을 갖다가 함으로써 차라리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낸다 라는 게 실직 청년 준비된 창업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직 청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 일자리 걱정, 취직 걱정 안하고 돈 벌 걱정 안하고 청년이다 하면 청년답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삶을 다시는 김용균 같은 청년들 아르바이트에 찌들려 가지고 학자금 융자를 갖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청년 시대를 갖다가 낭비하게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청년 준비된 창업 교실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특히 특허 수수료 정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특허 수수료 100% 감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들 그리고 만 19세 미만 그리고 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특허 수수료가 100% 면제입니다. 어디까지? 출원료, 심사청구료가 원래 비쌉니다.
특허 출원 심사 청구료가 한 건당 얼마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100% 모릅니다. 즉 학생들은 특허를 갖다가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라는 기준입니다. 심사 청구까지도. 그리고 최초 3년분 등록료까지. 원래 특허가 등록이 되면은 매년 갱신을 갖다 하면서 특허청에다가 관리료를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납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면제. 대신에 조항을 갖다가 한 심사 청구항은 30개 이하, 한 개의 출원에 청구항이 30개. 30개면 엄청 많은 겁니다. 보통 청구항이 한 5개, 6개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허, 그리고 1년에 10개, 10건, 연 10건 미만으로 할 경우는 다 1년에 10개씩만 등록하면은 10년이면 100개죠. 1년에 10건 출원을 갖다가 거의 못할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사업에 필요한 특허 출원 수수료는 얼마든지 학생인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지금 이 사실을 갖다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군인들, 군대 갔다 있을 때 군 아직 제대를 갖다 안 했다 라고 하면 무료죠. 그리고 군 졸업을 갖다 하고서 군대 들어갔다, 찬스죠. 특허를 갖다 마음껏 들고 등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 준비된 창업, 실전 창업반에서는 특허 명세서를 직접 하죠. 교육을 갖다 받죠. 특허 자기가 직접 등록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특허 한 건이 얼마씩 합니까? 비싸죠. 100만원, 150만원 하죠. 실제 등록이 되면은 그거보다 또 성공 보수를 해서 또 100만원, 150만원 내야 됩니다. 즉 특허 한 건에 최소 200에서 400 정도가 들어가는 게 등록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으로 이 지식재산권, 준비된 창업 아까 1단계부터 10단계 동안 하면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청년 창업들, 일자리 고민하는,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는 청년들 준비된 창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청년 창업의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 활력, 패기, 그리고 상당히 빠르죠. 청년들 40 이상 50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돌아갑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이라죠. 요즘은 젊은 청년들은 책을 안 보죠. 책을 안 보는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니까. 그만큼 그런 강점을 갖다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약점.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취직을 갖다가 못 해보고, 창업을 갖다 여러 번 못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죠.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친구들하고 조금 제약적이죠. 그런 약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부 요인,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지원을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많이 창업을 갖다 지원해주면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도전을 갖다가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늘고 하는 게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이거 뭐 이전서부터 나오는 말이지만은, 그거는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지만은, 젊어서는 충분히 고생을 갖다 실패를 갖다 해보는 경험들도 좋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자제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기회가 좀 부족합니다. 결혼은 전에 아직까지 젊을 때, 피가 끓을 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갖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험 요인, 대신에 무모한 도전 정신. 저희 준비된 창업을 갖다 할 때 절대 무리한 창업,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작업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무모한 도전 안 해도 될 부분도 있고, 그것만 피하면 되거든요. 알면서. 그리고 위험 요인,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 지금 일자리 없는 게, 청년 일자리 없는 게 기성세대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안 내놓죠.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놓죠. 그리고 정년 연장을 하면서 더 일자리를 갖다 갖추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기성세대가 지금 청년들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지만은 뭐 저는 내려놓을 거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을 갖다가 하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회들을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 청년 준비된 창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분은 학교입니다. 지금 대학교들 전문대도 있고 고등학교까지도 아까 만 19세까지는 특허 등록하는 게 무료라고 그랬죠. 졸업하기 전에 특허를 갖다 들어가면은 특허가 웬만하게 대학 들어갈 때 가산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도 가산점이고 창업하고 그거 할 때도 가산점이고 특허는 30년, 실용시간은 20년이죠. 유효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특허를 갖다 출원을 했다, 그리고 등록이 됐다 라고 하면은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 지식재산권, 기술 창업을 갖다 하는데 청년들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랫폼이 이 학교입니다. 바로 이 학교고, 학교를 창업을 갖다 한다고 하면서 경영진도 필요하죠. 그리고 연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필요하죠. 그리고 계약직들도 필요하죠. 이렇게 회사가 창업 기업을 갖다 창업하려면은 이런 기업을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되죠. 이런 인력으로 구성이 되죠. 그럼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교수님들 많죠. 또 고등학교 같은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나 조교라든지 석박사들은 연구원들도 많죠. 그리고 경영학과 전공했던 학생, 물론 이거는 대학교 기준이지만 경영학과 관련된 학생도 있고, 이공계통대 학생도, 그리고 비이공계, 문과 예체능계도 있고, 뭐 자연계도 있고, 많죠.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학교는 이 풍부한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적 자원 중에서 학교에서 한번 창업을 해보는 거죠. 창업할 때는 누구냐? 학교에서 경영학 계열은 전부 다 학교에 4년 동안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경영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경영을 갖다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있고, 학생들도 있고, 시간제 강사들도 있고, 이공계 다른 2,000분의 그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걸 만듭니다. 과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창업기업들, 여기는 청년 창업기업에 속하는 거죠. 청년 창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내에 창업이고, 졸업하기 전에 창업을 갖다 하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 많고, 교수님들 이것 쪽에서 대학교에서도 지금 대학 평가제를 갖다 하고 있죠. 지금 대학들 지금 위기에 닥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과제들을 또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과제를 갖다가 수주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주하면 대학교도 좋죠. 대학교도 좋아집니다. 교수님도 좋죠. 이쪽 과제를 갖다 하면 인건비를 갖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다 좋습니다. 다 좋죠. 그리고 또 뭡니까? 생산. 학생들 어차피 그거 하려면 누군가는 직원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 하면 되죠. 왜 그쪽에다가 아르바이트를 갖다 하고 그쪽에서 비전공자를 다른 쪽에다가 험한데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산업현장 김용근법 해가지고 지하철 알바에다가 전철 그 문에 끼어가지고 또 목숨 잃고, 청년들이 왜 그렇게 험한 데를 갖다 얼마나 스스로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충분하게 학내, 이거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걸 갖다 청년 창업을 이렇게 좀 해라라고 권장을 갖다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창업 지원 자금을 갖다가 대학교에도 예산을 갖다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학생들에게, 학교 교수님들하고 학생하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 충분히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학교에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팀 창업을 갖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멀리서 찾을 필요 있습니까?
학교 안에서 다 찾아오면 되죠. 비정규직 안 그렇습니까? 아르바이트 이쪽에 전부 다 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한 개 학교가 아니다 그러면은 대학교도 전국에 대학교가 몇 개입니까? 400개가 있습니다. 400개. 대학교, 전문대학교 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그 똑똑한 사람분들, 우리나라 지금 그 교육 연구에 대해서는 전 세계 1등이죠. 얼마나 우리 그 인적 자원은 우수합니까? 그런 인적 자원들. 학교에서 지금 그거 하면서 이런 기회를 갖다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그냥 그 하지 말고 이게 정부에서 R&D를 갖다가 하는 기고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갖다 이렇게 주시죠. 이렇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갖다 그 다음에 학교를 갖다 한다면은 관, 산, 학, 연 다 돈 받을 수 있죠. 정부에도 지자체에서 돈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이러간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대학교 소재지에 본교, 분교도 있지 않습니까? 본교가 있다면 본교에 있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 시에서 지원을 갖다 해주죠. 지금 안동에서 대학교하고 같이 지역 일자리 상대한다 해가지고 지금 신문들 나오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일들이 전국에 지방대학교들 지금 지방대학교 학생들 학교 안 온다. 학교도 경쟁력이 없으니까 지금 지방으로 안 가는 거죠. 그 지방대학교 교수님들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MBA 나오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하고 학생들하고 조금 그거 하면은 정말 재미있게 생활을 갖다 할 수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학교 창업을 청년 창업에 대해서 학교 창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인파를 갖다 갖추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학교에 취업률 올라가죠. 여기 자칫 취업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고 이거 연구과제를 갖다 하면 논문 특허들 나오죠. 이 기본적으로 1인 1특허를 갖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특허를 갖다 기속을 갖다 산학협력단들 다 있지 않습니까? 창업보육센터도 다 있고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이렇게 왜 이런 걸 갖다 못하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연구를 갖다 교수님들 그 연구를 갖다 한다 그러면 석박사 자기가 연구하던 부분 가지고 아이템을 갖다가 계속 학교에다 연구를 갖다 하면 되죠. 요청은 기업체에서는 돈 버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거고 공부한 걸 갖다가 기업체에 전달해 가지고 이를 갖다가 연구를 갖다 하게끔 하면은 자기 연구를 갖다 했던 결과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돈을 기술료를 갖다가 받아갈 수 있죠. 인건비도 받아가고 공부하면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인건비도 받아가고 거기에 대한 특허 등록도 되고 또 하면서 논문도 쓰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좋은 건데 너무 좋은 건데 지금 일부 대학교들은 이걸 갖다 정말 이 전략을 최대한 빠르게 활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대학교 측에서 지금 대학교들 통폐합하고 평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략적으로 정말 만약에 이걸 필요하신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대학교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대학을 창업 우수 대학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청년 준비된 창업 확대 방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청년 준비된 창업. 자, 창업 교실을 갖다가 하죠. 교육장을 갖다가 물론 이거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교육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청년 준비된 창업 여러가지 청년 일자리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생을 모집해가지고 청년 준비된 창업 교육을 시키겠죠. 그래서 수료생을 배출을 갖다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수료생 배출 목적은 기술 벤치를 갖다 창업하는 게 목적이죠. 물론 이거를 갖다 하면서 또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갖다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를 갖다가 관련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의 역할은 기획, 인사, 세무, 재무, 회계, 세무, 법무 같은
여러가지 기업을 운영하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창업기업들은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못 갖고 있습니다.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협동조합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준비된 창업 교실에서 이런 지원을 갖다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고, 이 협동조합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수료생들이 대중에 직접 창업을 갖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창업을 아니고 다른 부분에 나는 직원으로 좋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는 디자인이다. 그럼 디자인을 갖다 그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럼 협동조합에서는 다중이해관계자를 돈도 벌 수 있고 직원들도 돼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법인에 함께 공동 창업을 갖다 하든, 그러면 창업팀 멤버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은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취업을 갖다 하는 거죠. 협동조합에 취업을 해서 이 협동조합의 기능은 기술 벤처 이 준비된 창업 교실과 기술 창업 기업들과의 서비스를 갖다 서포팅을 하면서 이 청년 준비된 창업 교실이 선순환되게끔 하는, 이렇게 돼 가지고 이 협동조합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포팅을 갖다 하고, 이 준비된 창업교실은 창업기업도 사업화 단계까지 창업 이후에도 관리를 갖다 해주는, 사실상 이 부분들이 창업 이후에 사업화 할 때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들을 갖다 협동조합에서 지원을 갖다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런 기능들은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쪽에 외부 쪽의 서비스도 가는 거죠. 이게 협동조합의 직접적으로 돈벌입니다. 즉 청년 창업 협동조합의 이 자체의 경쟁력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시켜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는 돈벌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요기업은 또 들어오죠. 기업체들도 들어오면서 또 이쪽에서 일거리를 갖다 오다를 갖다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청년 준비된 창업 실전 창업반을 통해 가지고 실제 배출을 갖다 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청년 준비된 창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면서 청년들 파이팅입니다.